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마치 평행이동처럼 돌고 돌고 있는데요. 시사토론 천지인에서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이슈를 전하는 천부터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가석방 뒤 돈방석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유력 가문 상속녀 행세를 하며 사기 대출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여성의 반전 스토리가 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미국 뉴욕에서 이제 유력 가문의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사교계를 흔들어 놨던 그 20대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에 이제 갑자기 뉴욕 사교계에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붉은 머리에 독일식 악센트를 쓰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안나 델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뉴욕의 어떤 패션계, 뭐 예술계 인사들하고 어울렸습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제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을 했고 온갖 파티와 모임, 패션쇼 이런 데 좀 다 갔고요. 하루 숙박비가 막 수백 달러 이런 이제 호텔에서 막 장기 투숙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호텔 이제 이렇게 거기서도 잠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팁을 주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1, 2달러 준다고 하면 이 사람 이제 막 100달러씩 주고 이래서 호텔 직원들 사이에 이 여성을 이제 이렇게 응대를 하려고 싸움까지 이렇게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호화로운 일상을 소셜 미디어에 막 이렇게 다 올리면서 또 이렇게 되게 과시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여성의 실명은 이제 애나 소로킨이고 사실 이제 뭐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알고 보면 이 실상은 전혀 이제 달랐던 겁니다. 이제 이 여성의 아버지는 그냥 뭐 독일에서 그냥 뭐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뭐 재벌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여자도 이제 이 애나 소로킨 이 여자도 2011년에 런던에서 예술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중퇴를 해가지고 뭐 프랑스 파리의 패션 잡지 회사에서 잠시 이제 인턴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상류사의 화려함을 좀 엿본 거죠. 그리고 그걸 동경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명을 만들고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사치 생활을 이제 즐기게 된 건데요. 이 이중 생활은 이제 2017년 10월쯤에 절도와 사기 등 혐의로 이 여자가 이제 체포가 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소로킨 이 여자는 이제 은행에서 막 수백만 달러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위조하기도 했고요. 뭐 가짜 수표를 쓰기도 했고, 그리고 뭐 친구랑 함께 이제 모로코 같은 데 가서 호화로운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사실은 여행 경비를 다 이제 전가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카드가 없는데 네가 좀 내줄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돈을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 행각이 그때 다 이제 소개가 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특히 지금 제가 잠깐 언급한 그 모로코 호화 여행을 갔다가 이 여자한테 돈을 뜯긴 친구가 그때 책을 썼습니다. 내 친구 애나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SNS 얘기가 나오니까 좀 재밌는데요. 변호사님 혹시 SNS 같은 거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잘 안 합니다. 역시 원래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또 그런 명언이 있지만 또 가족이나 친구 간에 그런 SNS 공유하는 일상이 좀 재밌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SNS 같은 거 해서 보다 보면은 진짜 예쁜 그런 날씬한 여자분이 막 음식 사진은 잔뜩 펴놓고 계세요. 그럼 뭔가 이런 거 다 먹어도 저분은 저렇게 날씬한 것 같고 뭐 그런 비싼 뭐 가방이나 명품백 같은 거 쫘라라락 늘어놓고 사진 찍는 그런 일명 허세샷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게 보이는 게 다는 아닌데 또 SNS가 또 허구의 세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전 또 신기한 부분이 이런 범죄가 가능했던 것도 그런 SNS 상에서의 그런 공주, SNS 상에서의 재벌 놀이가 들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4년간이나 지속이 되었던 건데 어떻게 이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게 4년간 정말 이게 지속돼 온 게 다 신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뭔가 맨날 이렇게 온갖 파티, 뭐 고급 레스토랑, 호텔 다 다니고, 이제 막 지인들한테 그걸 다 대신 또 막 결제하기도 하고, 이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뉴욕의 패션계 인사들, 유명 그런 디자인 잡지 에디터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속았냐, 오랜 기간.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녀의 씀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돈을 잘 써서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재벌의 상속녀라는 걸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과거 친구들하고 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팁을 다른 사람들은 1, 2달러 주는데 혼자 이제 100달러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도 항상 돈을 절대 못 내게 한대요,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초대했으니까 내가 낼게. 뭐 네일샵에 가서도 뭐 미용실에 가서도 다 이거는 절대 친구들한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절대. 다 내가 이제 낸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정과 신뢰가 더 이렇게 깊어지는 효과를 그렇죠. 가져왔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데요. 아, 또 그런 친구 있었으면 어땠나 싶기도 하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좀 씁쓸한 상황인데요. 이분 보면 특히 이런 SNS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저희가 약간 귀엽게 관종 이런 말 하잖아요. 관심종자다 이런 말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제대로 이런 관심, 스포트라이트를 끌 줄 아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외의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할 때도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주는 그런 뭐 명품 의류를 입고 출석을 했고, 이제 어떤 날은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안 나온 날도 있다고 하고요. 뭐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뭐 그런 기이한 행동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2019년에 실형을 이제 선고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는 이제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반성을 해서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났고요.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곧 독일로 이제 추방이 될 예정인데 그 사이에 이제 자신의 스토리를 이제 넷플릭스에다가 3억 6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받고 지금 팔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 부분은 좀 찜찜하기는 해요. 범죄자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우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스토리가 되긴 하겠죠. 굉장히 재미를 끌만한 스토리고 저도 눈길이 가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가석방된 이후에 넷플릭스 같은 대기업에서 돈을 주고 그 스토리를 사들였다는 거 이런 부분 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진 않나요? 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지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죠. 지금 본인도 자기 이야기를 넷플릭스에 지금 돈을 받고 팔았지만은 이제 이 여자한테 돈을 뜯긴 그 모로코 여행 갔다 돈을 뜯긴 그 친구도 이제 책을 써가지고 그게 HBO에서 또 그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거의 비슷한 금액 3억 이제 넘는 돈을 이렇게 주고 사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진 범죄자가 입고 나오는 옷이 완판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에 오히려 그게 뭔가 유행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범죄자가 자신의 스토리를 뭔가 팔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이 좀 약간 흥미로운데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주에는 선 오브 샘이라는 그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그 범죄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범죄를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서 그 수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 법원이 지금 이 여성에게도 그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넷플릭스로부터 얻은 이익은 이제 내놔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소로키는 그 받은 돈으로 이제 자기가 그동안 피해자들한테 끼쳤던 피해 배상을 하고 또 변호사비도 내고 나라에 내야 되는 벌금도 지금 내고 해서 실제로 그거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관심과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을 한 걸로 보여요. 변호사님,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그럼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국내의 경우에는 그럼 만약 범죄자나 나중에 처벌을 받고 나와서 자신의 이런 극적인 스토리 같은 것을 영화화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거나 그래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고 그걸 드러내지 않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범죄 이야기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걸 이제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 필요성이 아직은 없었는데,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관종들이 좀 많아지고 또 노이즈 마케팅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선 오브 샘이라는 그런 비슷한 법률에 입법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SNS라든가 이런 가상의 공간이 참 굉장히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고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도 가능하게 해주고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긴 한데 사실 그래서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변호사님 음식 나오면 다들 먹지 마 사진 찍어야 돼 이러는 경우들 있잖아요. 사실 그 따뜻하게 지금 간 나왔을 때 그 한 숟갈 떠먹는 게 진짜 행복인데 사실 저도 사진 찍고 하고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또 가상 세계 SNS에 몰두하다 보면 진짜 현실 세계에서의 행복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애기 귀여운데 자꾸 사진 찍고 싶어서 그냥 그때 한 번 더 안아주면 될 것을 사진 찍고 싶다고 핸드폰 들이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다들 좀 현실에 좀 더 충실하고 현실에서의 소소한 행복을 꼭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